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은 아니지만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월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와 코스피 월봉 차트로 내년을 한번 점쳐 보겠습니다. 점을 치는 시간입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니까 지금 비금층 구름대 빨간색 기준은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까지 모두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RSI도 과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꺾이긴 했는데 근데 지금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좀 날카롭게 지금 천정을 만들긴 했어요. 사실 조금 상승 구간도 제법 있거든요. 뭐 한 번, 두 번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캔들이 음봉이 좀 큰 게 떨어졌습니다. 아직 지난달 양봉을 다 잡아먹진 않았는데 조금 약간 좀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인 게 떨어졌고 그리고 보통 보면 이 정도쯤 상승하게 되면 한 2년쯤 상승했는데 쉬어갈 때도 됐습니다. 쉬어갈 때도 됐다는 얘기는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보통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 차트 월봉 보면은 월봉 자체는 문제 없어요. 20월선, 5월선 이렇게 캔들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데 지금 캔들이 상당히 음봉이 크긴 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다가 지금 꺾인 걸 보면 뭐 그렇게 심하게 밀리진 않더라도 뭐 옆으로 행보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지금 MACD도 지금 고점 근처 2500 근처에서 지금 옆으로 지금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MACD도 지금 데드크로스를 앞두고 있긴 하거든요. 상당 기간 남았습니다. 아직은 차이는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러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거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나스닥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나스닥도 지금 빗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이제 정배열로 지금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고 사실 이런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이런 주식에 해야 되지 코스피 같은 거에 하게 되면 돈이 녹아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나스닥, S&P 500 이런 거로 장기 투자 하시고 코스피는 뭔가 모멘텀 투자, 그렇죠. 작전주 찾아내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이것도 꽤 상승을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캔들 자체가 약간 꼭지 캔들 모양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상당히 긴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건 매도의 흔적인데 물론 지난번에 24년도 중반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 게 나왔는데 그때는 조정이 안 나왔, 그때 살짝 뭐 조정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게 지금 연이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징조가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번 팬데믹에서도 보면 중간 정도에 한번 그런 매도 흔적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꼭지 캔들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그러니까 연초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초 1월, 2월에 조심을 해보고 그때도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좀 진입을 해도 되겠죠. 진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하시는 분이야 보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상향하는 주식에. RSI도 상당히 과열권으로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아직 데드크로스가 난 건 아닌데 데드크로스 나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RSI 데드크로스 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 꼭지 증상은 나왔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캔들 차트를 보면 MACD가 아직 꺾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MACD 아직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캔들 자체도 지금 보면 20월선, 5월선 살아있고 캔들도 뭐 살아있으니까 한 번 더 약간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빗검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고 지금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모조리 정배열되어 있어요. 정배열되어 있고 캔들이 뭐 좀 나오긴 했는데 흑은형 다크 클라우드 카바 조금 약간 뭐 사실 하락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약한 주식입니다. 약한 캔들이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과열권에서 진행 중이니까 데드크로스 날 때 주의를 하긴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게 상승하고 조정은 주거든요. 그래서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만나긴 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격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S&P 500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은 아직 MACD가 뭐 약간 중간에 굴곡은 좀 있어요. 한 번, 두 번. 근데 이번에 굴곡이 좀 연달아 짧게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음봉이 연달아 지금 연달아는 아니고 한 번 건너뛰고 음봉이 또 나와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약간 조정의 징후일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달 캔들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월달 캔들. 뉴욕입니다. 뉴욕을 보면 이제 확 달라집니다. 뉴욕이 왜 확 다르냐? 지금은 뉴욕 지수 뭐 상승세에 있긴 한데 지금 캔들이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어요. 캔들이 음봉이 좀 커요. 그리고 하늘색 후행 스팬을 보면 저점이 전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뉴욕 지수는 조정에 들어갈 수 있겠다. 거의 확실시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0% 넘게. RSI도 지금 꺾였어요. 지금 데드크로스는 안 났지만 1월 달에 좀 지켜볼 일이에요. 뉴욕을. 캔들 차트 보면은 MACD가 꺾였습니다. 아래로 꺾였고 MACD 꺾였고 아직 뭐 데드크로스는 안 났지만 꺾였고 그 다음에 캔들 보면은 5월선을 깼거든요. 확실하게 10월선에 멈춰 있는데 1월 달에 10월선을 깨는지 지켜볼 일이에요. 만약에 근데 뭐 이렇게 쉽사리 깨지진 않겠죠. 종합지수인데 한번 지켜볼 정도의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옆으로 이렇게 지난번처럼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골치 아프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지수 중에 제일 약해요. 지금은 전환선 깬 상태로 있습니다. 상승세긴 한데 지금 3개월째 지금 전환선을 깨고 있어요. 2개월째 몸통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어, 한번 만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만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RSI도 다시 과열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MACD를 보니까 확실하게 꺾였어요. 그래서 이거 5월선 자체도 꺾여가지고 지금 캔들을 보면 10월선도 깼거든요. 10월선도 깨진 걸 보면 1월 달에 한번 1, 2월에 필반 지수를 보고 한번 가늠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그래서 확실히 1월 달에 한번 봐야 될 주식 중에 하나네요. 지금 중요한 주식이고 지금 볼린저 밴드 자체도 보면 상당히 지금 조정권 다물어지고 지금 있잖아요. 아래 위에서 다물어지고 있고 위에도 다물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필반 지수를 확실히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상해입니다. 중국 상해가 지난해 말에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옆으로 누워버립니다. 옆으로 누워버리고 가끔 한 번씩 폭죽이 나오는데 이 폭죽을 노려야죠. 근데 폭죽을 노려야 되는데 확실할 때 노리는 게 맞아요. 사실 여기 3735 여기 돌파할 때 노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양봉이 하나 긴 게 또 나오면 그때 노리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런데 많이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폭죽 기다리다가 10년 지나갑니다. 지금 사실 20월선 밑에서 계속 놀고 있었는데 20월선 위로 올라온 건 좋아요. 근데 20월선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폭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폭죽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한번 상승하게 되면 계속 양봉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계속 양봉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양봉이 쏟아지는 걸 확인하고 5월선이 이렇게 근데 양봉이 쏟아지더라도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그런 게 문제긴 하죠. 문제긴 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렇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가서 5월선이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양을 줄여야죠. 이런 폭죽 같은 주식은 확률이 낮으니까.
홍콩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도 지금 홍콩 항생은 취급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자본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성격이 모호해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주식도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폭죽을 만들어내기도 힘들어요. 고점 돌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락세 와중에 그냥 반등만 나온 거예요. 캔들 차트 월봉고 MACD도 0 밑에 있잖아요. 0 밑에 있고 뭐 반등만 나왔을 뿐이지 이런 주식 하고 있으면 다시 하락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항생은 좀 멀리 하는 게 좋겠다. 중국 하려면 중국 상해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도 가능한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도 한 번씩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을 만나야지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 안 만나고 지금 가려고는 태세를 갖고 있는데 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저 여기 돌파하게 되면 4만 300 돌파하게 되면 상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확률은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만나야 되는데 좀 불확실하긴 하죠. RSI도 다시 골든 크로스 만들어서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지만 MACD를 보니까 조금 아니다는 생각도 드네요. MACD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 크로스 나서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는 볼리저 밴드가 줄어들었다가 상승하고 그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확률은 좀 바로 갈 확률은 낮으니까 한 번 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MACD는 데드 크로스가 나서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일본이랑 비슷해요. 지금 작년에 많이 상승했고 RSI는 아직도 과열권에 있네요. 그렇지만 이게 많이 상승했고 이격도 있고 만나야 되거든요. 한번 까만색 전환선과 빨간색 기준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규는. 근데 뭐 들고 있는 분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MACD도 보면 지금 고점을 만들고 약간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조금 확률을 높게 봐야 됩니다. 조정할 확률을. 베트남이 보면 얘도 코스피보단 나아요. 코스피보단 나은데 굳이 베트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죠. 얘도 공산주의 국가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뭐 이런 데선 주식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는 골든 크로스 만들었지만 지금 횡보로 들어갔거든요. 횡보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누워 있거든요. MACD도 누웠어요. 그래서 얘도 조정이 확실하게 나오든지 뭔가 수를 보여야 돼요. 이 상태로는 좀 어렵다. 근데 여기 돌파하면 모르죠. 1300 확실하게 뭐 세게 돌파해버리면 거래량 실려서 모르지만 지금은 행보다. 인도센색입니다. 인도센색도 지금 상승하는 주식인데 얘는 RSI는 데드크로스가 안 돼요. 지금은 조정이 좀 나왔어요. 조정이 나와서 전환선을 지금 이틀째 깨고 있고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날카로운 천정 만들고 지금까지 중에 제일 날카로운 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캔들 차트 월봉 보면 지금 MACD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데드크로스 나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1선, 10월선이 지금 안 깨지고 있는데 내년에 시작할 때는 10월선 밑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MACD 깨질 거고 그러면 조정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진입이 금지입니다. 오히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 보베스파도 얘는 한번 올라오면 행보하고 한번 올라오면 행보하는데 지금은 행보하고 있어요. 행보하고 있고 RSI도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 비전이 있는 건 아니다. 다음 내년에도 뭐 이렇게 되겠네. 이게 월봉이잖아요. 그럼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된 건데 내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MACD도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났으면 아래쪽에서 놀겠네요. 그러면 어렵죠. 호주가 그나마 조금 나은 증시예요.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인데 지금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데 약간 속도는 느려요. 차라리 호주에 하느니 다우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아무튼 천정은 나왔는데
음봉도 좀 큰 게 나왔어요. MACD는 아직은 과열권이니까. 이게 뭐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니까. 한번 MACD 볼까요? MACD는 살짝 꺾였네요. 살짝 꺾여서 5월선도 깨졌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게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조정권이라고 보고 조금 이것도 10월선이 깨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진 않아요. 영국 부재입니다. 영국 부재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승한 주식이에요. 1년 동안으로 보면 조금은 상승했고, 전환선 위에 캔들이 있고, 지금 RSI는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상승한 다음에 쉬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상승세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냥 하락을 면하고 있지 않는 수준. 근데 어쨌든 RSI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환선 근처에서 상승하고 있고, 한번 볼까요? MACD. MACD가 근데 꺾였네요. 꺾여서 데드크로스가 나기 일부 직전.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10월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 나오기 십상이에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여기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예상해 봅니다. 독일 닥스는 좀 우상향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상승세가 센데 꼬리가 달려서 캔들이 나왔는데 RSI도 과열권에 있고 독일 닥스가 모양이 좋네요. 그래서 볼까요? MACD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고 캔들 자체도 지금 문제가 없고 독일 닥스는 지금까지 증시 중에서 제일 나은데요. 지금 상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도 짧아요. 이 꼬리도 짧아서 괜찮습니다. 유로스톡스 50은 조금 상승한 다음에 1년 거의 연중 내내 조정을 했네요. 연중 내내 조정을 했고 전환선을 깨고 있으니까 RSI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캔들 차트 볼게요. 연중 내내 조정이라서 상승하고 조정이니까 또 상승할 수 있겠죠. 독일 닥스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근데 MACD는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데드크로스가 났으면 당연히 뭐 쉽지 않죠. 데드크로스가 났으면 다시 한번 밑으로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까끄입니다. 까끄가 제일 약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월봉상 지금 그러니까 지금 8개월 정도 하락했나요? 1년 내내 거의 하락했는데요. 1년 내내 하락했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내내 하락은 아니네요. 어쨌든 2달 상승하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했고 지금 기준선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기준선까지 떨어져서 사실 저점을 위협하고 있긴 합니다. MACD는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 있잖아요. 아직 바닥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돌려야 되는데 조정세에 있습니다. 이건 아예 조정세에 있고 20월선 밑에 캔들이 있네요. 5월선 밑에 캔들이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주식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는 지금 구름대 안에 있죠. 그리고 지금 연속해서 음봉이 떨어지니까 뭐 당연히 제일 힘든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주식이네요. 캔들 차트 월봉 보면 6개월 정도 하락하고 있고 MACD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데드크로스 0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년에 당연히 가장 힘든 주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국은 미국 증시가 중요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MACD 월봉상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이고 10월선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뉴욕 지수 좀 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필반 지수에 따라서 조금 미국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창창하긴 한데 나스닥이 아직 창창하긴 한데 그러면 연초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